오일머니 유입 기대를 해보실 만하다. 국부펀드 1등은 압도적으로 중국, 2등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고요. 근데 3등부터가 중요한 게 3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아랍권 펀드들입니다. 에너지 기업 많이 투자.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게임, IP, 그리고 UA계에서는 또 클라우드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고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KT 클라우드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유의미한 투자, 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죠. 우리가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반사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스타트업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투자에 좀 단물을 볼 수 있는 시기다. 저희가 뭐 미국 이야기 그리고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얘기들은 좀 그래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중동 외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나눠 보고자 모셨습니다. 크레센트 컨설팅의 유태양 파트너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거의 매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동 쪽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 뭐 돈, 계획, 프로젝트 이런 게 오고 가고 있는지 잘 얘기할 기회가 없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10월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국빈 초청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네. 그 UAE 회담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루틴한 통상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상당히 중동, 특히 GCC라 불리죠. 아라비아 반도 걸프의 연안에 있는 6개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에 지금 되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어젠다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경제 어젠다가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경제 아젠다 관련돼서는 에너지 이야기, 그러니까 중동 GCC 국가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데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석유 중심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석유 중심 패러다임에서 이제 배터리 경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세대 에너지 소스를 찾기 위해서 다들 되게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중동 국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과 그리고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뭐 녹색 수소 아니면 블루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파트너로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미 UAE에는 우리가 원전을 수출했고요. 사우디도 지금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잠재적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UAE와 원자력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 청정 에너지들, 뭐 블루수소라든지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암모니아 플랜트 수주 같은 이슈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좀 핵물 있게 봐야 되는 게 국방과 기술 분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과 기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 수출 관련해서 이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실제로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떤 개념 암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결국 전장에서 이걸 얼마나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기 수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를 위시해서 아랍반도 국가들 GCC 국가들이 사실 무기 시장에서 되게 큰 손이거든요. 또 아덱스라고 해서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거의 2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랍에미리트랑 국방 기술 이전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소문의 영역이긴 한데 KF21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핫한 외교, 특히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이던 국가들이 지금 탈미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춤추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도대체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그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이 뭐 당장의 계약으로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에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KT 자회사, KT 클라우드에 3억 달러 투자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1월에 만났을 때 얘기가 된 부분의 1호 투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된 부분도
향후 차차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 상승하고 맞물려서 오일머니 유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기부해 보실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네. 일단 국부펀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드리도록 국부펀드. 하겠습니다. 일단 무바달라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부펀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짧게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국부펀드라는 나라의 그 국부, 그러니까 일종의 소유원이 있는 나라들이 이 펀드로 이거를 예를 들어 석유 대금이 들어오면 이걸 단순히 팔아서 전부 쓰는 게 아니라 펀드를 조성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로 운용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인데요. 네. 지금 세계에서 그 순위가 매년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1등은 압도적으로 중국, 그리고 2등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고요. 근데 3등부터가 중요한 게 3등부터 10등까지가 거의 아랍권 펀드들입니다.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이라든지 쿠웨이트 투자청, 네. 그다음에 무다라바 외에 또 아디아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 펀드, 뭐 그다음에 무바달라,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아랍계 펀드들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펀드를 만들었나 보면은 1970년대부터 오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아랍 국가에 부가 쌓이는데 본인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석유 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이런 상황, 천수답 경제스러운 자원 부존 현상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국부펀드라는 걸 계속해서 조성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 국부펀드는 그리고 중요한 게 투자의 성격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재무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가의 정책 운영, 특히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의 우호적인 카드로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PIF, 공공투자 펀드라는 네. 국부펀드 800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는데 이 800조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보면 사우디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투자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럼 왜 또 KT 클라우드에 투자했나 한번 내역을 보면은 네. 재밌는 게 2년 정을 한 번만 수레바퀴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베스프인 글로벌이라는 클라우드 분야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0억을 넘게 UAE의 에티살랏, 지금은 EN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 통신사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그 급부로 중동 아프리카 본부를 아부다비로 옮겼어요. 그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죠. 또 클라우드. 우리나라 그 유니콘 기업인데 투자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UAE의 통신사 에티살랏이라는 통신사한테 네.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양도 비슷한 게 또 이번에는 UAE의 무바달라 펀드가 또 우리나라의 KT의 자회사인 클라우드 기업에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나 봤더니 클라우드라는 게 아랍 국부 펀드들이 되게 좋아하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석유 채굴해서 돈 벌듯이 이런 식으로 수익,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이런 우리가 서버를 토대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운영하는 PIF 펀드, 사우디아라 공공투자 펀드는 또 게임주를 많이 사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좋은 IP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좋은 IP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시리즈 1, 뭐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 디아블로 1, 디아블로 2, 디아블로 3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게임이 연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UAE는 지금 전략이 클라우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왜 클라우드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석유랑 비슷하게 채굴형의 비즈니스도 되지만 또 하나가 클라우드 본부로 옮긴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IT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스토리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맞추신 게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투자, IT 쪽으로는 그런 쪽을 좋아한다. 네. 아, 재밌네요. 네. 국부 펀드들 포트폴리오가 보시면 네. 에너지 기업 많이 네. 투자하거든요.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게임, IP, 그리고 UAE계에서는 또 클라우드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고 인공지능까지. 그래서 KT 클라우드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유의미한 투자, 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UAE와의 협업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유의미한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투자가 들어오는 건 좋은 건데. 네.
투자가 들어오는 건 당연히 네네. 좋은 일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큰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중동에서는 금융허브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금융허브, 아랍의 금융허브로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두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바이가 금융허브로 떠오르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걸프전 때 쿠웨이트의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쿠웨이트에 있던 국제기업들이라든지 수많은 외국계 회사들 본사들이 아랍에미레이트, 특히 두바이로 옮겨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융성하고 아랍의 그 해방구 같은 두바이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두바이의 지위가 확고부동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되게 분위기가 좋다가 한 2020년부터는 사우디가 유력한 경쟁자로 치고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두바이 같은 경우에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300만 중반대밖에 안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인구는 외국인 포함해 3,500만 1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던지면서 여기를 GCC, 더 나아가서 아랍 전체 허브로 키우고 있고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중심에도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제적인 개방도와 금융의 혁신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두바이 외에도 도하, 카타르의 도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 간에 지금 경제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얼마 전에 또 빈살만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 극부 펀드 PIF 총재가 한국을 왔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루마얀 총재가 왔다 갔는데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아랍 국가들 사이에 그 경제 허브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 한국한테는 시장에서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반사 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한국의 뭐 KT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투자에 좀 단물을 볼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희 진취적으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제2의 중동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무슨 뭐 국부펀드가 이렇게 조금 더 IT 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사실 오일머니가 투자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사실 많이 좀 그 이전에도 사례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다 궤를 같이 하는 하나가 있다면 오일에 기름에 너무 의존하는 걸 벗어나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대하게 풀린 이 예산들을 전 세계가 좀 이 수주 경쟁, 눈독을 들이고 이런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경쟁력 있게 좀 수주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점수를 주자면 네. 뭐 A 학점과 B 학점 사이 정도는 되겠다. 그래요? 네,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그래도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네옴시티 현재 수주 현황 보면 네. 한국이 전반적으로 국가 단위로 보면은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UAE와 협업 관계도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비근한 예로 원전도 지금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계속해서 원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가장 유력한 파트너는 지금 중국이 꼽히고 있는데 한국도 잠재 후보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해보실 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무역의 이해관계 중국의 1대1로랑 미국의 전략이 맞닥뜨린 데가 하필이면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근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맹방이던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랑 UAE인데 두 나라가 최근 탈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 기업들 수주액도 늘어나고 있고 UAE 같은나 사우디 둘 다 중국계 통신사인 화웨이를 장비를 많이 실제로 지금 채택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면 반미는 아닙니다. 즉 반서방이 아니라 탈미다.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미국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1세계 서방 진영과 거리를 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이들은 양쪽 진영에 약간 양다리 시그널을 주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과 직접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한국을 통해서 가는 이런 가능성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국제 글로벌 증시에는 지금 악영향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런 거 나도 아랍이라고 하니까 다들 어렵게만 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이 지금 이름 나온 무바달라라든지 아부다비 투자청 아디아라든지 사이드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 PIF 같은 데는 사실 애뉴얼 리포트를 매년 내고요. 네.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사실은 MOU 단계에서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파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소위 코스닥 개미들 몰렸다가 개미족에 빠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PIF 그다음에 뭐 아디아 그다음에 무바달라 같은 회사들 계속해서 자신들이 애뉴얼 리포트 통해서 공시내는 내용은 이미 저희 확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을 사모으고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큰 인사이트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중동 전문가시니까 이제 핫한 UAE 현지 소식 좀 알아볼 텐데 도박이 금지된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아랍권. 그런데 첫 카지노 인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이슬람 율법에서는 네. 할랄과 하람이라는 개념이 네. 있습니다. 할랄은 신이 보통 우리가 음식에 할랄 푸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정결한 것을 할랄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율법상으로 금지하는 걸 하람이라고 하는데 하람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랍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보험 상품이 우리랑 다릅니다. 네. 왜냐면 보험을 이슬람 율법상으로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에 따라 아니면 다칠지 안 다칠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박에 해당한다. 이슬람 금융에는 그래서 보험의 형태가 네. 우리랑 많이 그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아예 이런 도박 비슷한 것도 아니고 네. 소위 말하는 도박장의 일종인 카지노를 아랍에미레이트에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번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나왔던 내용이 이번엔 제도화를 위해서 정부가 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아마도 카지노를 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이 많고요. 보시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은 술이 허용이 됩니다. 두바이랑 아부다비 중심으로 허용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카타르는 아직도 음주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카타르 월드컵 때 정작 제주는 카타르가 넘고 돈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랑 아부다비가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수단들이나 기자분들이 끝나고 다 두바이로 건너서 술 드시러 네. 가셨고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나라고 봤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허브 전쟁의 핵심은 개방도. 즉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슬람 율법에만 얽매이지 않고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액션의 하나로 보이고요. 또 하나 대규모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죠. 또 하나가 UAE 특징이 기존에 자신들의 규제를 어떤 식으로 완화하냐면 첫 번째로는 제도를 정비하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GCC에서도 유독 성문법, 특히 상법과 민법과 관련된 성문법이 잘 정비된 나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지노 관련된 제도 정비도 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법인세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원래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거기 많이 갔는데 또 사우디에서 인센티브 많이 준다니까 사우디로 기업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현재 가 있는 한상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 물어보시면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존재하는 40여 개의 특구에 들어가게 되면 법인세가 사실상 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이런 특구 중심들 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또 하나의 특구를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이게 카지노가 지어진 후보지 중에 되게 유력한 데가 라스 알 카이마라는 지역이에요. 어디죠? 그래서 북서쪽 정도인데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7개 도시 왕국의 도시 국가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바이랑 아부다비의 힘이 너무 커요.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350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샤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바이 지금 거의 위성 도시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계속 커져서 국가 경쟁력 끌어올려주는 건 좋지만 또 항상 서울이 잘 나가면 위성 도시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스 알 카이마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로
로부터 북서쪽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실제로 개방도를 높이고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라스알카이마에도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 사실 그리고 아랍권 카지노는 이게 첫초는 아닙니다. 바로 옆에 이집트에도 몇몇 유흥지에는 이미 카지노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문화나 분위기가 변하고 있구나 수준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투자나 뭐 경제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얻을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홍해 개발 사업 차원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도 홍해에 연안돼 네. 있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신달라 섬이라든지 아니면 트로제나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우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홍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홍해 지금은 관광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그 연안을 보시면 이집트 연안에 사실은 그다음에 샤르멜 셰이크 정도 되는 그런 개방 도시 몇 개밖에 없어서 네. 아직 A급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싸고 즐겁게 놀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스페인 이비자 아일랜드처럼 아니면 발리처럼 이게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몰려들어서 놀 수 있는 국제 도시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건데 지금 신달라 아일랜드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그다음에 홍해 개발 사업 이번에 라스알카이마 카지노까지 이게 되면은 약간 아랍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하이엔드 관광 관광 벨트가 만들어질 네. 겁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 또 관광 관련된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UAE 이쪽의 경제 얘기, 중동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잠깐 말씀 중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처럼 문화 체험을 잠깐씩 좀 갔다 오지 않았나. 아침에 좀 만나보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었고요. 크레센트 컨설팅의 유태양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